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TV의 이병도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금주의 마지막 날에 금요일 주시장이 열리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이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위크엔드, 약한 끝은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위크엔드입니다. 약한 끝이 어디에 있느냐. 금주의 좋은 소식은 주식은 지난달 초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요일 종소리 전에도 개장 전에도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대형은행 등의 상대적으로 강한 실적 보고서에 힘입어 활기를 띠던 한 주의 시작 이후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여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목요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4년 만에 4.239%를 기록했습니다. 2년물과 30물 수익률도 지난 10년 동안 볼 수 없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주식시장과의 관계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를 넘어가면 주식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스냅 어게인, 스냅이 다시 또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냅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손실을 예상하는 동안에 조정된 주당 순이익을 게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순이익을 게시했습니다. 또는 수익이 증가했거나 사용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장이 빡빡해질수록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미 77% 하락한 스냅 주식은 시간의 거래에서 25% 급락했습니다. 이 회사의 전년 대비 6% 매출 증가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2017년 상장된 이후 분기별 매출 성장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사용자 증가는 사용자당 매출 감소로 상쇄되었습니다. 스냅은 주주들에게 우리는 여러 산업 분야의 광고 파트너들이 특히 운영 환경의 역풍,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압박, 자본 비용 상승의 직면에 마케팅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냅은 회사의 스냅 이외의 환경이, 비즈니스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가가 40% 수준에서 40불 수준에서 거의 7% 수준으로 떨어진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슈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사가의 더 많은 반전, more twist in the Twitter saga. 트위터의 그 일론 머스크의 인수 과정에 따라 더 많은 반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목요일 저녁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75%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해수를 인수하면 7,500명의 직원이 됩니다. 한 전직 임원은 삭감이 너무 과감해 사용자가 보안 위협과 성적 학대 상황에 있는 어린이의 이미지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트위터 체제가
회사 인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체적인 해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를 인수하기 위한 440억 달러 규모의 머스크 거래를 완료하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대한 응답으로 트위터의 최고 변호사는 이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회사의 계획이 합병 계약에 서명된 후 연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10월 28일까지 거래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그의 트위터 거래에 대한 국가안보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그의 트위터 거래에 대해서 국가안보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번째 핵심 이슈는 우크라이나의 압박입니다. 우크라인 프레시즈 온.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후퇴하고 그 지역을 철수함에 따라 국가의 헤르손 지역에서 영토를 계속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크렘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헤르손의 수력발전 댐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도심과 기타 중요한 허브에 대한 러시아 미사일 및 무인 항공의 공격의 물결에 따라 전기 위반 시설을 수리하려고 시도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전황은 러시아가 공습을 강화하고 있지만은 지역에서는 계속 밀리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Who's next? 영국의 다음 수상은 누가 될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리즈 트루스는 취임 한 달 반 만에 영국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 임기는 짧았지만 결과적이었습니다. 그녀 정부의 감세에 대한 무거운 경제 계획은 영국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영국이 이미 치솟는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파운드를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럼 다음 수상은 누구입니까? 트러스의 뒤를 이을 리시 스낙 전 재무부 장관은 그녀의 뒤를 이을 후보로 꼽힙니다. 보수당 지도부 경선에서 놀라운 3위를 기록한 페니 모르던트도 가세했습니다. 벤 월러스 국방부 장관은 호감을 갖고 있지만 출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리스 존슨이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다음 수상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영국이 세계 금융시장에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영국이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트러스의 뒤를 누가 이으느냐? 재무부 장관 출신이 이을 건가? 아니면은 제3의 인물이 이을 건가? 아니면은 다시 롤백할 수 있는 전 수상 보리스 존슨이 이을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역시 5가지의 핵심 사항, 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의 장세를 바라본다면 거의 장세의 흐름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항상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옵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을 꿰뚫게 왔을 때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나침반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이 자세를 계속 견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